여러분, 지금 이 영상을 시작한 것은 행운입니다. 왜냐하면 한국에서 매일 30명이 넘는 사람들이 췌장암 진단을 받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중 대부분은 이미 늦은 상태입니다. 당신이 느끼고 있는 그 증상들, 등이 뻐근하다고, 어깨가 결린다고, 밥맛이 떨어졌다고, 혹시 나이 탓이라고 넘어가셨나요? 그게 바로 조용한 살인자가 보내는 첫 신호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대학교 병원 소화기내과 30년 경력의 김정훈 박사입니다. 그리고 저도 의사이지만 췌장암만큼은 두렵습니다. 왜냐하면 이 병은 조기에 발견되지 않으면 5년 생존율이 10% 미만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오늘 영상이 끝나면 당신은 달라집니다. 당신은 몸이 보내는 신호를 읽을 수 있게 되고 당신의 가족도 함께 췌장암으로부터 자신을 지킬 방법을 알게 될 것입니다. 자,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건강 정보가 아닙니다. 이것은 당신과 당신의 가족의 생명을 지키는 시간입니다. 먼저, 당신의 몸 안에 있는 췌장이 정확히 어디에 있는지 아시나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모릅니다. 왜냐하면 췌장은 우리가 보거나 만질 수 없는 곳에 있으니까요. 당신의 배의 왼쪽 위, 그러니까 위 뒤쪽, 척추 바로 앞에 숨어 있습니다. 손가락으로 만져본다면 길이는 약 15cm, 두께는 손가락 정도, 무게는 겨우 7, 80g입니다. 그런데요. 이 작은 기관이 해야 할 일은 엄청 큽니다. 첫 번째, 소화 효소를 만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먹은 음식, 밥, 고기, 기름진 음식들. 이 모든 것을 분해하는 강력한 효소를 만들어냅니다. 하루에 약 2리터 정도의 소화액을 분비하죠. 그게 없으면 우리는 음식을 먹어도 제대로 소화시키지 못합니다. 영양분을 흡수하지 못합니다. 결국 아무리 먹어도 살이 빠집니다. 두 번째, 혈당을 조절합니다. 우리가 밥을 먹고 혈당이 올라갈 때 바로 췌장의 베타 세포에서 인슐린을 분비합니다. 이 인슐린이 혈당을 정상으로 낮춥니다. 이것도 없으면 당뇨병이 생깁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 두 가지 중요한 역할을 하는 췌장이 왜 암에 걸리기 쉬울까요? 첫 번째 이유는 위치 때문입니다. 췌장은 위, 간, 십이지장, 대장 사이에 깊숙이 숨어 있습니다. 의료진이 초음파로 봐도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반 건강검진 수준의 초음파로는 거의 발견이 불가능합니다. 두 번째 이유는 초기 증상이 약하기 때문입니다. 췌장암이 자라면서 통증이 생기려면 이미 암이 상당히 진행되어야 합니다. 그때쯤이면 신경을 누르고 주변 조직까지 침범하고 있을 상태입니다. 세 번째 이유는 진행 속도가 빠르다는 것입니다. 췌장암은 다른 암에 비해 공격적입니다. 한두 달 사이에 급속도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용한 살인자라고도 불리죠. 현재 한국에서 췌장암 진단을 받은 환자 중에서 수술이 가능한 사람은 겨우 10명 중 한두 명입니다. 나머지는 이미 림프절에 퍼졌거나 다른 기관으로 전이된 상태에서 발견됩니다. 그래서 조기 발견이 생명인 것입니다. 자, 이제 핵심입니다. 당신의 몸이 뭔가 이상하다고 보내는 신호 5가지입니다. 이것들을 절대 무시하면 안 됩니다. 먼저, 등과 어깨 통증입니다. 이것은 가장 흔한 초기 신호입니다. 왜 등이 아플까요? 췌장은 척추 바로 앞에 있습니다. 암이 자라면서 신경을 누르면 그 통증이 등으로 느껴집니다. 문제는 이 통증이 디스크 통증과 정확히 똑같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환자들은 정형외과를 갑니다. MRI를 찍고 디스크가 있네요 라는 말을 듣습니다. 그리고 물리치료를 받습니다. 약을 먹습니다. 한두 달이 지나갑니다. 그런데 통증이 안 없어집니다. 어떻게 구분할까요? 디스크 통증의 특징은 자세를 바꾸면 통증이 줄어든다는 것입니다. 누워있으면 편하고 물리치료를 받으면 일시적으로 나아집니다. 반대로 췌장 문제로 인한 통증의 특징은
자세와 상관없이 계속 아픕니다. 누워 있어도 통증이 없어지지 않습니다. 심지어 자고 일어나도 첫 느낌이 아픕니다. 물리치료나 약을 먹어도 변화가 거의 없습니다. 제 환자 중에 이런 분이 있었습니다. 62세 남성 박 씨였어요. 3개월 전부터 등이 아팠습니다. 정형외과에서 척추 협착증이라고 진단받았어요. 주사도 맞고 약도 먹었습니다. 그런데 3개월이 지나도 안 낫습니다. 게다가 최근 한 달 사이 살도 빠지고 밥맛도 떨어졌습니다. 가족이 걱정해서 저를 찾아왔고 CT를 찍었을 때 췌장에 4cm 크기의 종양이 있었습니다. 그분은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아, 이게 등 디스크가 아니었구나. 하지만 그때는 이미 늦었습니다. 암이 상당히 진행되어 있었거든요. 그래서 당신에게 말합니다. 자세를 바꿔도 안 없어지는 등 통증, 몇 주, 몇 달이 지나도 좋아지지 않는 어깨 통증, 그리고 그것과 함께 다른 증상이 있다면 반드시 소화기내과에 가서 CT나 내시경 초음파를 받으세요. 한두 번의 검사로 소중한 생명을 살릴 수 있습니다. 이제 두 번째 신호입니다. 입맛이 떨어지고 체중이 빠지는 것입니다. 이것은 매우 위험한 신호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나타난다는 것은 이미 암이 상당히 진행되었다는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원리로 이런 일이 생길까요? 췌장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면 소화효소가 충분히 분비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먹는 음식, 특히 지방 음식이 제대로 소화되지 않습니다. 환자들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음식이 나한테 맞지 않아요. 밥 먹고 몸이 더부룩해요. 자꾸 설사를 해요. 기름진 음식을 먹으면 더 심해요. 그리고 몸은 영양을 제대로 흡수하지 못하므로 아무리 먹어도 살이 빠집니다. 한두 달 사이에 5kg, 10kg. 심하면 그 이상이 빠질 수도 있습니다. 제 환자 중 이런 분도 있었습니다. 55세 여성, 이 씨였어요. 평생 먹는 것을 좋아했던 분입니다. 그런데 6개월 전부터 밥맛이 완전히 없어졌대요. 가족들은 처음엔 스트레스 때문이겠지 했습니다. 갱년기 증상이겠지 했습니다. 하지만 이 씨는 3개월 사이에 12kg가 빠졌습니다. 정상 체중이 58kg였는데 46kg까지 떨어졌어요. 딸이 걱정해서 병원에 데려갔고 검사 결과는 이미 진행된 췌장암이었습니다. 암이 담관을 눌러서 담즙이 못 나왔고 그래서 소화가 안 되고 살이 빠진 거였어요. 이것이 중요합니다. 당신이나 당신의 부모님 또는 배우자가 다이어트를 하지 않았는데도 체중이 줄어들고 있다면, 밥맛이 급격히 떨어졌다면, 특히 그런 변화가 12개월 사이에 생겼다면 이것은 단순한 노화가 아닙니다. 단순한 스트레스도 아닙니다. 이것은 당신의 몸이 보내는 적신호입니다. 반드시 병원에서 검사를 받으세요. 세 번째 신호입니다. 갑자기 생긴 당뇨 혹은 조절되지 않는 혈당입니다. 이것은 매우 구체적인 신호입니다. 왜냐하면 췌장은 혈당을 조절하는 기관이기 때문입니다. 평생 당뇨가 없었던 사람이 갑자기 몇 개월 사이에 당뇨 진단을 받습니다. 아니면 기존에 당뇨가 있었는데 아무리 약을 먹고 관리해도 혈당이 안 내려갑니다. 이전에는 약 두세 가지로 조절되던 것이 갑자기 약 5, 6가지가 필요해집니다. 이것도 놓치기 쉬운 신호 중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환자들이나 의사들도 나이가 들어서 당뇨가 생긴 거겠지, 체중이 늘어서겠지라고 생각하기 쉽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통계를 보면 췌장암 환자의 50% 이상이 당뇨 증상을 함께 가지고 있습니다. 제 환자 중에 한 분입니다. 68세 남성 정 씨였어요. 평생 혈압과 혈당 관리를 잘했던 분입니다. 당뇨 약도 거의 없이 지냈어요. 그런데 작년 건강검진에서 갑자기 혈당이 240까지 올라갔습니다. 이상한데? 해서 다시 검사해보니 인슐린 분비가 급격히 떨어져 있었어요. 그리고 복부 초음파에서 췌장의 머리 부분에 종양이 보였습니다.
종양이 인슐린을 만드는 베타 세포를 파괴했던 거죠. 그래서 갑자기 당뇨가 생긴 겁니다. 이것을 기억하세요. 평생 당뇨가 없었는데 갑자기 생겼다면, 기존 당뇨가 갑자기 악화됐다면, 약을 계속 증량해야 한다면, 단순히 나이 탓이다, 체중 탓이다고 하지 마세요. 반드시 소화기내과 전문의를 찾아가세요. 그리고 정밀 초음파나 CT 검사를 받으세요. 이 검사로 많은 사람의 생명이 구해지고 있습니다. 네 번째 신호입니다. 황달입니다. 이것은 좀 더 진행된 신호입니다. 하지만 알아두면 좋습니다. 왜냐하면 황달이 보일 정도면 아직도 치료할 여지가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황달은 어떻게 생길까요? 췌장이 커지거나 종양이 자라면서 담관을 누르게 됩니다. 담관은 간에서 만든 담즙을 소장으로 보내는 관인데, 이것이 눌리면 담즙이 흐르지 못합니다. 그러면 담즙이 혈액에 역류하게 되고, 그것이 피부와 눈의 흰자에 나타나는 것이 황달입니다. 황달의 신호를 보세요. 눈의 흰자가 노래진다. 피부가 노래지거나 가려워진다. 소변이 갈색이나 콜라 색처럼 진해진다. 대변이 회색이나 흰색으로 변한다. 이런 증상이 보이면 매우 빨리 병원에 가야 합니다. 이것은 암이 담관을 누르고 있다는 명확한 신호이니까요. 하지만 좋은 소식도 있습니다. 황달이 보일 정도라면 아직 수술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조기에 발견되었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다섯 번째 신호입니다. 지속적인 피로와 복부 팽만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놓치는 신호입니다. 왜냐하면 피로와 복부 팽만감은 너무 흔한 증상이기 때문입니다. 나이 든 사람이라면 누구나 경험하는 것 같으니까요. 하지만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이전에는 없던 피로가 최근 들어 갑자기 심해진 것이라면, 아침에 일어났는데도 피곤이 풀리지 않고 밤에 충분히 자도 계속 피곤하다면, 이것은 단순한 피로가 아닐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암이 있으면 몸의 면역계가 계속 일하기 때문입니다. 에너지를 많이 소모합니다. 그리고 영양 흡수가 잘 안 되면 몸이 제대로 회복되지 않습니다. 복부 팽만감도 마찬가지입니다. 최근에 자주 더부룩해요. 배가 자주 부어 있어요. 식사 후에 너무 불편해요. 이런 느낌이 지속된다면 소화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그리고 그 원인이 췌장일 수 있습니다. 제가 드리는 조언입니다. 최근 3에서 6개월 사이에 이런 변화들이 있었다면, 설명할 수 없는 지속적인 피로, 평소보다 더 많은 복부 불편감, 식욕 저하, 설사나 소화 불편, 이 네 가지 중 2개 이상이 함께 나타난다면 반드시 전문 병원에서 검사를 받으세요. 이것은 단순한 권고가 아닙니다. 이것은 당신의 생명을 지키는 조언입니다. 자, 여기까지 들으셨으니 혹시 걱정이 많으실 수도 있습니다. 혹시 내가 이 증상이 있으면 어쩌지? 정말로 암일까? 하지만 여기서 기억해야 할 아주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증상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암인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등 통증도 디스크나 근육통 때문일 수 있고, 입맛 없는 것도 스트레스나 소화 문제 때문일 수 있고, 혈당 변화도 다른 원인이 있을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정확한 진단입니다. 그렇다면 지금부터 배우실 것들을 보세요. 현대의학은 생각보다 훨씬 정교합니다. 췌장암을 정확히 진단할 수 있는 방법들이 많이 있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검사는 초음파입니다. 하지만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일반적인 건강검진 초음파로는 췌장이 잘 보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췌장이 깊숙이 숨어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고해상도 초음파나 대학병원급 정밀 초음파는 다릅니다. 경험 많은 의사가 시간을 충분히 들여서 보면 작은 종양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증상이 의심될 때는 반드시 소화기내과 전문의가 있는 대학병원이나 종합병원에서 검사를 받으세요. 더 정교한 검사가 있습니다. 내시경 초음파라고 불리는 검사입니다. 이것은 어떻게 하느냐면 얇은 내시경에 초음파 기계를 달아서
입으로 삽입해서 직접 췌장 근처까지 가져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초음파가 훨씬 선명하게 보입니다. 거리가 가까우니까요. 마치 멀리서 보는 망원경과 가까이서 보는 현미경의 차이처럼요. 이 검사로 2-3mm 정도의 아주 작은 종양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약간의 불편함이 있지만 정확도가 매우 높습니다. 그리고 필요하면 조직 검사도 함께 할 수 있습니다. 바늘을 이용해서 종양 조직을 조금 떼어내서 현미경으로 암인지 아닌지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CT와 MRI는 최고 수준의 정밀 진단입니다. CT는 여러 각도에서 엑스레이를 찍어서 컴퓨터로 3차원 이미지를 만드는 것입니다. 종양의 크기, 위치, 모양, 그리고 주변 기관과의 관계까지 보입니다. 암이 혈관에 침범했는지, 림프절로 퍼졌는지, 다른 기관으로 전이됐는지도 알 수 있습니다. MRI는 자기장을 이용해서 아주 정교한 이미지를 만듭니다. 특히 소프트 티슈, 즉 연부 조직이 잘 보인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암 조직과 정상 조직의 경계를 더 명확히 볼 수 있죠. 그래서 진단이 의심될 때는 보통 CT와 MRI를 함께 합니다. 두 검사의 정보를 합치면 더 정확한 진단과 치료 계획을 세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혈액 검사입니다. 특히 CA19-9라는 종양 표지자를 봅니다. 이것은 암세포가 분비하는 물질입니다. 췌장암 환자의 대부분에서 이 수치가 올라갑니다. 정상 범위는 35 이하인데 어떤 사람은 이 수치가 1000을 넘기도 합니다. 하지만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이 수치가 높다고 해서 무조건 암은 아닙니다. 염증이 있어도 올라갑니다. 간 질환이 있어도 올라갑니다. 심지어 담석증이 있어도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수치만으로는 진단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초음파나 CT에서 종양이 의심되고 동시에 이 수치가 높으면 진단의 신뢰도가 훨씬 올라갑니다. 그리고 치료 후에 이 수치의 변화를 추적하면 치료가 잘 되고 있는지, 재발은 없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이 궁금한 질문을 답해드리겠습니다. 정확히 언제 검사를 받아야 하나요? 저는 이렇게 말합니다. 만약 당신이 이 조건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한다면 지금 바로 병원에 가세요. 첫 번째, 설명할 수 없는 등 통증이 2주 이상 지속되고 있을 때. 두 번째, 입맛이 없어지고 체중이 1개월에 1-2kg 이상 빠질 때. 세 번째, 평생 없던 당뇨가 갑자기 생겼을 때. 네 번째, 기존 당뇨가 조절이 안 될 때. 다섯 번째, 지속적인 황달이 보일 때. 여섯 번째, 설명할 수 없는 피로가 3개월 이상 계속될 때. 일곱 번째, 위의 증상 중 2개 이상이 동시에 나타날 때. 이 중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미루지 마세요. 다음 주? 다음 달? 아니요. 오늘이나 내일입니다. 저는 이것을 말하는 이유는 너무 많은 환자분들이 나중에 가봐야지 하다가 결국 늦은 진단을 받기 때문입니다. 한두 달의 차이가 생사를 가르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들으셨으니 혹시 암울한 느낌이 드실까봐 걱정합니다. 하지만 지금부터 들을 내용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것이 바로 희망의 메시지입니다. 왜냐하면 췌장암의 대부분은 생활 습관의 병이기 때문입니다. 즉,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병이라는 뜻입니다. 유전적 요인도 있지만 90% 이상은 우리의 선택으로 예방할 수 있습니다. 그 방법을 지금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건강 정보가 아닙니다. 이것은 당신의 생명을 지키는 전략입니다. 자, 먼저 가장 중요한 것부터 말하겠습니다. 담배입니다. 담배는 췌장암의 가장 큰 원인입니다. 수치로 말하면 평생 담배를 피운 사람은 담배를 안 피운 사람보다 약 3배 더 많이 췌장암에 걸립니다. 왜 담배가 이렇게 위험할까요? 담배 연기 속에 수천 가지 화학 물질들, 그 중에서 벤조피렌이라는 강한 발암 물질이 있습니다. 이 물질이 췌장세포의 DNA를 손상시킵니다. 반복적인 손상이 쌓이면 결국 암세포로 변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희소식이 있습니다. 당신이 담배를 피운 기간이 길더라도 지금 끝낼 수 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담배를 끊은 후 10년이 지나면 폐암 위험이 크게 떨어집니다. 췌장암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끊기로 결정하는 그 순간부터 당신의 신체는 스스로 회복하기 시작합니다. 세포들이 정상으로 돌아오기 시작합니다. 저는 이 영상을 보시는 분 중에 혹시 지금도 담배를 피우고 계신다면 가장 진심으로 부탁드립니다. 지금 바로 끊으세요. 당신의 가족이 당신을 잃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당신의 손주들도 할아버지, 할머니를 잃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당신이 건강하면 모두가 행복합니다. 두 번째, 술입니다. 술이 췌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아세요? 술을 마시면 췌장이 술을 분해하려고 열심히 일합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염증이 생깁니다. 반복적으로 술을 마시면 반복적으로 염증이 생깁니다. 그 염증이 반복되면 결국 만성 췌장염이 됩니다. 그리고 만성 췌장염이 있는 사람은 없는 사람보다 20배 이상 췌장암에 걸릴 위험이 높습니다. 그래서 술은 적당량이 아니라 최소한이어야 합니다. 의학적 기준을 말하면 남성은 하루 2잔 이상 금지, 주 14잔 이하입니다. 여성은 하루 1잔 이상 금지, 주 7잔 이하입니다. 그런데 한국의 술 문화를 생각해보면 한 잔이 정말로 한 잔일까요? 저는 말합니다. 가능하면 술 없는 날을 만드세요. 일주일 중 최소 3, 4일은 술을 마시지 않는 날을 정하세요. 췌장은 당신의 이 결정을 고맙게 받아들일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의 체중도, 피부도, 뇌도 고마워할 것입니다. 세 번째, 음식입니다. 여기가 정말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우리가 매일 통제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침, 점심, 저녁. 하루 3번. 매 순간 당신이 식탁에서 선택하는 것들이 당신의 췌장을 만듭니다. 그렇다면 어떤 음식을 먹어야 할까요? 기름진 음식을 피하세요. 튀김, 기름진 고기, 버터, 마요네즈, 크림. 이런 것들은 췌장이 소화시키기 위해 엄청 열심히 일해야 합니다. 매일 과하게 일하면 췌장이 지칩니다. 대신 이것들을 먹으세요. 첫 번째, 통곡물입니다. 현미, 보리, 통밀빵 같은 것들이에요. 소화가 천천히 되어 췌장의 부담이 적습니다. 두 번째, 신선한 야채입니다. 당근, 브로콜리, 시금치, 오이, 토마토 같은 것들이에요. 항산화 성분이 췌장 세포를 보호합니다. 세 번째, 신선한 과일입니다. 사과, 베리류, 오렌지, 포도 같은 것들이에요. 비타민과 파이토케미컬이 염증을 줄입니다. 네 번째, 양질의 단백질입니다. 닭가슴살, 생선, 특히 흰살 생선, 두부 같은 것들이에요. 살을 유지하면서 췌장의 부담이 적습니다. 다섯 번째, 건강한 기름입니다. 올리브유, 견과류 같은 것들이에요. 포화지방이 아닌 불포화지방입니다. 제 경험상 이런 식으로 3개월 정도만 먹으면 혈당이 내려가고 혈압이 정상화되고 피로가 사라집니다. 이것은 일시적인 변화가 아닙니다. 이것은 당신의 몸이 스스로 회복하는 과정입니다. 네 번째, 운동입니다. 운동이 암 예방에 도움이 된다는 것을 아세요? 연구에 따르면 정기적으로 운동하는 사람은 운동하지 않는 사람보다 암 발생률이 20에서 30% 낮습니다. 특히 걷기 운동이 좋습니다. 꼭 헬스장에 가서 힘들게 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루에 30분 정도 빠르게 걷기만 해도 됩니다. 빠르게 걷기의 효과를 말하면 혈당이 안정화됩니다. 혈액순환이 좋아집니다. 장 운동이 활발해져서 소화가 개선됩니다. 면역세포가 활성화됩니다. 체중이 자연스럽게 감량됩니다.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이 줄어듭니다. 제 환자 중 한 분이 있었습니다. 62세 여성, 이 씨였어요. 당뇨, 고혈압, 고콜레스테롤 혈증이 있었습니다. 약만 5가지를 먹고 있었어요. 저는 그분에게 말했습니다.
3개월만 매일 30분씩 걸어보세요. 3개월 후 혈당이 정상으로 내려갔습니다. 혈압도 정상화됐습니다. 콜레스테롤도 좋아졌습니다. 지금 그분은 약을 3가지만 먹습니다. 단 3개월 걷기만 했을 뿐인데요. 이것이 바로 우리 몸의 회복력입니다. 그래서 말합니다. 오늘부터 내일부터 10분이라도 걸으세요. 내일은 15분, 모레는 20분. 이런 식으로 천천히 늘려가세요. 한 달 후 당신은 분명히 변해 있을 것입니다. 5번째, 체중 관리입니다. 비만은 췌장암 위험을 2~3배 높입니다. 왜 그럴까요? 비만일 때는 염증 물질이 계속 분비됩니다. 체내 곳곳에 염증이 있는 상태입니다. 특히 내장 지방은 강력한 염증을 유발합니다. 그리고 인슐린 저항성이 생깁니다. 즉, 인슐린이 제대로 일하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췌장은 더 많은 인슐린을 분비해야 하므로 더 열심히 일해야 합니다. 결국 췌장이 지칩니다. 이것을 줄이기 위해서는 위에서 말한 4가지를 하면 자동으로 체중이 감량됩니다. 담배 끊기, 술 줄이기, 식단 개선, 운동. 급격한 다이어트는 할 필요 없습니다. 천천히, 꾸준히 하는 것이 최고의 방법입니다. 한두 달에 1~2kg씩. 그렇게 하면 1년에 평균 6kg를 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천천히 빠진 살은 다시 안 찝니다. 왜냐하면 당신의 생활 습관이 변했기 때문입니다. 여기까지 들으셨으니 또 다른 중요한 질문이 있을 겁니다. 내 부모나 형제가 췌장암을 앓았다면 나도 걸릴까? 솔직하게 답하겠습니다. 위험은 높습니다. 하지만 피할 수 없는 운명은 아닙니다. 가족력이 있으면 위험도가 올라갑니다. 통계를 보면 직계 가족 중 1명이 췌장암이면 일반인보다 6에서 10배 위험입니다. 2명 이상이 췌장암이면 일반인보다 20배 이상 위험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유전적 소인과 발병은 다릅니다. 유전자가 취약점을 줄 수는 있지만 그 취약점을 촉발하는 것은 환경과 생활 습관입니다. 즉, 당신의 선택입니다. 부모님이 담배를 많이 피우고 술을 많이 마셨다면 당신이 그렇게 하지 않으면 위험도는 크게 낮아집니다. 반대로 유전자 때문이라고 체념하고 자포자기한다면 위험도는 높아집니다. 가족력이 있는 사람들을 위한 제 조언입니다. 첫 번째, 정기검진 계획을 세우세요. 가족 중 누가 어떤 나이에 진단받았는지 확인하세요. 본인의 나이에서 가족의 진단 나이를 빼고 5년을 더합니다. 그 나이가 검진을 시작하는 나이입니다. 예를 들어 아버지가 60세에 진단받았다면 당신은 55세부터 검진을 시작하는 게 좋습니다. 40세 이후부터 매 2년마다 정밀 검사를 받으세요. 증상이 있으면 즉시 검사를 받으세요. 두 번째, 최고 수준의 검사센터를 선택하세요. 대학병원의 소화기내과를 선택하세요. 암 진료 경험이 많은 전문의를 찾으세요. 내시경 초음파가 가능한 센터인지 확인하세요. 세 번째, 초기 신호에 민감해지세요. 가족력이 있으면 아무리 사소한 증상도 무시하면 안 됩니다. 등 통증이 있으면 2주 이내에 병원을 가세요. 혈당 변화가 있으면 즉시 상담을 하세요. 입맛 변화가 있으면 관찰하다가 1개월 이상이면 병원을 가세요. 네 번째, 유전자 검사를 고려하세요. 고위험군은 BRCA, CDKNEA 같은 유전자 검사를 고려할 만합니다. 이 유전자가 있으면 암 위험도가 훨씬 높으므로 더 적극적인 관리가 필요합니다. 가족력이 있는 분들에게 절대 하면 안 되는 것들을 말합니다. 첫 번째, 담배입니다. 가족력 더하기 흡연은 위험도를 엄청 증가시킵니다. 두 번째, 과음입니다. 대사 능력이 떨어진 가족이 있다면 더욱 주의하세요. 세 번째, 식단 관리 포기입니다. 유전자만 해도 위험한데 나쁜 식단까지 하면 안 됩니다. 네 번째, 정기검진 무시입니다. 자신이 없다고 피하면 나중에 후회합니다.
반드시 해야 할 것들입니다. 첫 번째, 매년 정기검진을 하세요. 진단 나이 5년 전부터 시작하세요. 두 번째, 철저한 생활 습관을 유지하세요. 평생 흡연자는 절대 금지입니다. 세 번째, 스트레스 관리를 하세요. 스트레스도 면역력을 떨어뜨립니다. 네 번째, 정기적인 운동을 하세요. 최소 주 3회 이상 운동하세요.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지난 1시간 동안 당신은 췌장암에 대해 배웠습니다. 두려운 것들도 배웠고 희망적인 것들도 배웠습니다. 이제 당신이 기억해야 할 가장 중요한 3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증상이 있다고 해서 암은 아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생활 습관으로 예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조기 발견이 모든 것을 바꾼다는 것입니다. 당신이 이 영상에서 배운 증상 중 하나나 2개가 있다고 해서 당신이 반드시 암에 걸린 것은 아닙니다. 등이 아프면 디스크일 수도 있습니다. 입맛이 없으면 스트레스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혈당이 올라가면 나이와 체중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치 불안을 없애는 것처럼 의심을 확인으로 바꾸세요. 정확한 검사 하나로 안심을 얻거나 조기에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검사는 두려움이 아니라 희망입니다. 췌장암의 90% 이상은 생활 습관 때문입니다. 즉, 당신이 통제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당신이 담배를 끊으면 위험도가 내려갑니다. 당신이 술을 줄이면 췌장이 회복됩니다. 당신이 좋은 음식을 먹으면 세포들이 정상으로 돌아옵니다. 당신이 운동하면 면역력이 올라갑니다. 당신이 체중을 관리하면 염증이 줄어듭니다. 이것들은 단순히 암 예방만 되는 게 아닙니다. 당신의 전체 건강이 나아집니다. 혈압이 정상화되고 혈당이 조절되고 에너지가 생기고 기분이 좋아집니다. 당신의 가족도 행복해집니다. 이것이 바로 당신의 선택의 힘입니다. 제가 본 가장 극적인 변화들? 그것들은 모두 조기 발견 후 수술을 받은 환자들에게서 나왔습니다. 정말 초기에 발견되면 수술로 암을 완전히 제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5년, 10년을 건강하게 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늦게 발견된 환자들은 아무리 열심히 치료해도 결과가 다릅니다. 그 차이는 몇 개월의 차이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말합니다. 당신의 몸이 보내는 신호에 귀를 기울이세요. 그것은 당신의 친구입니다. 당신을 지켜주려는 신호입니다. 그리고 그 신호를 무시하지 마세요. 제 환자 중에 이런 분이 있었습니다. 58세 남성 박 씨였어요. 딸이 지적했습니다. 아버지, 요즘 등이 자주 아프시지 않아? 아버지는 별것 아닐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딸이 계속 권했습니다. 아버지, 한번 검사를 받아봐요. 그래서 병원에 왔습니다. 초음파에서 약 2cm의 종양이 보였습니다. CT로 확인하니 명백한 암이었습니다. 하지만 다행히 아직 수술 가능한 단계였습니다. 수술을 했고 화학요법을 받았습니다. 그로부터 3년이 지났습니다. 그분은 지금도 건강합니다. 일도 하고 있고 손주들도 봅니다. 그 모든 것이 딸의 한마디, 그리고 한 번의 검사 때문이었습니다. 만약 그때 방치했다면 완전히 다른 결말이 있었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조기 발견의 힘입니다.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당신께 만약 당신이 증상이 의심된다면 오늘이나 내일 병원에 가세요. 그리고 당신의 부모님이나 배우자, 형제자매가 증상이 있다면 그들을 병원으로 데려가세요. 그것이 진정한 사랑입니다. 그리고 만약 당신이 지금까지 좋지 않은 생활 습관이 있었다면 오늘부터 바꾸세요. 담배를 피웠다면 끊으세요. 술을 많이 마셨다면 줄이세요. 활동을 하지 않았다면 걷기를 시작하세요. 한두 달만 해도 변합니다. 당신의 몸이 당신을 도와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당신의 몸은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강하고 지혜롭습니다. 최후의 말로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당신의 건강은 의료진만의 책임이 아닙니다.
당신의 건강은 당신의 책임입니다. 당신의 선택이 당신의 미래를 만듭니다. 오늘의 한 끼 식사가 쌓여서 당신의 내일의 건강이 됩니다. 오늘의 30분 산책이 쌓여서 당신의 내년의 활력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당신과 당신의 가족을 위해 지혜로운 선택을 하세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주변 분들과 꼭 공유해 주세요. 누군가에게는 이 영상이 생명을 지키는 영상이 될 수 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당신의 건강을 응원합니다.